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려는 여성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성의당의 특별정책협력단으로 함께해 주시는 리셋 프로젝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리셋 프로젝트는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성착취의 신고 프로젝트였는데요. N번방 사건을 이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힘을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셋 프로젝트의 대표 남혜리입니다. 저는 대외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혜성입니다. 프로젝트 리셋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작년 12월부터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저희는 현재 피해자 지원 활동, 수사 공조 활동,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 이슈 파이팅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셋 프로젝트는 여성의당과 어떻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인지 그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리셋 보고서를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세대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리셋팀하고 여성의당이 서로를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의당과 리셋 프로젝트의 업무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를 최우선 의제로 둘 것, 그리고 리셋 프로젝트의 구성원을 이 의제기구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제기구로 업무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의제가 해일 앞에 조개 취급당하기 일쑤였고 그렇죠. 계속해서 밀려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의제만 전문적으로 다뤄줄 정당이 생겼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여성의당은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 이하 리셋을 여성의당 특별정책협력단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사항 하나,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최우선 의제로 둔다. 하나, 리셋은 여성의당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의제기구에 정책 자료집과 기초정책을 제공한다. 하나,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의제기구를 구성하고 리셋 팀원을 의제기구의 구성원으로 위촉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진행한다. 이 의제기구에서는 생각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구상하게 되는데 정책 개발부터 액션 플랜까지 종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리셋 프로젝트 팀도 특별정책 협력단으로서 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의제기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 업무 협약을 맺으시려고 당사에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여성의당 당사에 실제로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말로는 좀 뭐랄까 형용하기가 되게 좀 어렵지만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딱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협약식 문구를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네, 읽었을 때 정말 이 사람들하고는 큰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리셋 프로젝트와 이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영광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가 1일 공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진짜 한 만큼 됐구나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어떤 현장에서 계속 고군분투하셨던 여성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업무 협약이 저희에게도 너무 감사한 기회가 됐고 꼭 원내 진입을 해서 함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타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과정이 너무나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셋 프로젝트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정말 저희가 10만 명을 애써서 그렇게 채운 그런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었을 때 정말 기운이 빠졌습니다. 김호 의원이 그걸 갖다가 자기는 졸속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사과문도 아니고 해명문을 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회의록에 N번방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황당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자르고 가는 행태가 이어져 왔으니까 국회가 이 모양이 됐구나 싶기도 하고. 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가 발의가 되었어요. 오늘 날짜로 이제 177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16개 법안이 이제 가결이 되었고 계류 중인 법안만 138개라고 합니다. 여성 의제는 정말 관심이 없던 그런 국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국회까지 가기도 전에 보통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 신고에서부터 굉장한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 수사가 성립이 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어떤 범죄자의 신상을 어쩌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딱 경찰서에 가서 신나게 가서 이걸 잡아주세요 경찰님 네네. 이랬는데 저보고 그 사람 신상을 더 털어오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순간. 경찰이 이런 거에 앞장서서 수사를 해줘야지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라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리셋이 이걸 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달라졌다. 혹은 리셋이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이런 식으로 변화가 기대된다라는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음을 느낄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피해자였던 내가 지금은 가부장제와 싸울 수 있다고. 찐 감동.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이렇게 여성해당과 리셋 프로젝트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의제기구를 운영을 할 건데요.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가해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해자의 범위가 너무 기존에는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었지 않나요? 진짜 그 친구들은 정말 미꾸라지 같이 법망을 다 피해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왜곡하고 변형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법을 피해갔는데 국회는 옛날 거 만들고 있고 답답해 죽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왜곡되는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면 이런 걸 좀 더 반영하기 좋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범위에서는 포괄될 수 없었던 그런 가해의 형태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해자들은 나는 사고팔지 않았어. 나는 사고팔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고 나는 잡혀 들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해자들도 결국 그런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비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죄를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녀석들이 그냥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 놀이 문화처럼 그걸 향유하고 있으니까 그 문화 자체를 박살내야 되는데 뭐 돈을 주고 그걸 거래하는 경우에만 처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물을 사고 팔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피해자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를 시켜봐라 하면서 교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 강간 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성해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행위까지 가해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을 했고 이게 다른 정당에는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가해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좀 근본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하기에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보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어떠신가요? 500으로 일단 그걸 다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삭제부터. 네. 그리고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 특별처벌법에서 국한 짓고 있는 가해자 범위도 좁지만 피해자 범위도 너무 좁고 일단 이것들은 친고죄가 있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신고를 저희가 못해요. 네.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런 식으로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한국 법에서는 신고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그냥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법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 내에 성폭력이라고 규정되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자로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제도적인 지원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의료 지원이나 어떤 상담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형법 피해자들한테는 아예 해당이 안 돼가지고 빨리 성폭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해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 피해가 지속적인 외상을 입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형태의 지원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나 제도로 사람들한테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다, 범죄다라는 인식 효과를 주는 것 외에도 좀 교육적인 차원의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대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이런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들한테도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교육에도 들어가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기술 윤리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한국 남성의 강간 문화가 원인이에요. 이거를 뿌리 뽑으려면 교과서 한두 줄 바꾸는 걸로는 진짜 안 되고 진짜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국회에 꼭 들어가셔서 반드시 뿌리채 바꿔주시기 진짜 간곡히 염원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1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지속적인 해결과 대안책들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역할을 꼭 여성의 당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정당은 이번에 조주빈 잡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맞아요. 무슨 이거를 디지털 성범죄를 포퓰리즘 이슈로 다루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막 생긴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제가 알기로 여성의당은 3월 17일 날 10대 공약 낼 때부터 1대 공약이 디지털 성범죄였거든요. 여기만큼 진심인 당이 없고 다른 정당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써먹지? 저는 너무 황당해요. 오늘 여성의당과의 업무 협약부터 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운모 후보가 엠번방에 들어간 게 장난일 수 있지 않느냐 했잖아요. 호기심이다. 네, 저는 후보님께서 꼭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렇게 진중한 토론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디 아저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 하고 한마디 좀 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셔서 다 뜯어 고쳐주세요. 싹 다 잡아내서 처벌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요. 저는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박사의 공범과 모강범들은 물론이고 정말 보는 사람들까지도 싹 다 잡아서 강력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의당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멘트네요. 정당 투표 29번 여성의당의 소중한 한 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리셋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익명의 여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성의당과 함께 이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습니다. 이제 여성이 여성을 구한다. 29번 여성의당. 감사합니다.